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중국 당. 측천무가 705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당 중종이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다시 당으로 바꾸면서 당나라를 다시 건국하나 했으나 710년에 당 중종은 살해를 당합니다. 당 중종을 이어서 그의 동생인 당 예종이 다시 한번 황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권력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패배한 당 예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당 현종이 712년에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당 현종은 문벌 귀족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과거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통해서 당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자 했죠. 이렇게 당 현종이 나라의 불안한 상황을 안정시키자 사회와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죽는 사람은 적어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귀족들이 토지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하면서 점차 균전제 대상 토지들이 부족해집니다. 농민들한테 분배할 토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가 부족해서 토지를 못 주다 보니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부병제와 조용조의 대상자는 자영농입니다. 소작농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점차 나라에 쌓이는 세금들이 줄어들고 또한 군대를 가야 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균전제가 무너지자 부병제도 무너지고 조용조도 무너지게 된다. 부병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당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진다라는 뜻. 굉장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위기이죠. 이러한 상황을 당 현종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병제를 시행하고 10절도사를 설치합니다. 모병제, 즉 직업군인제, 즉 병사를 모집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인이 되려고 할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율이 떨어졌고 이 빈자리를 북방민족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북쪽에 살고 있던 북방민족을 채우기 시작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지방통치제도인 육도부를 폐지하고요. 10절도사를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절도사는요. 지방의 군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방에서 자유롭게 군대를 이끌고 군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용병을 모집해서 절도사를 따르는 군 세력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 군대를 자기 입맛대로, 자기 방식대로 훈련할 권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책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 10절도사는요. 당 중앙에서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한 절도사에게 되려 지방의 권력을 쥐어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 현종이 정치에 질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의 당 현종 앞에 양귀비가 나타나죠. 중국 역사에서 몇 명의 미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양귀비입니다. 당 현종이 양귀비와 사랑에 빠지자 그의 오빠인 양국충이 외척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외척이 된 양국충에게 권력이 모이게 되었고 당 현종은 자신을 모시고 있는 환관 고역사에게도 권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상 외척과 환관이 세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중앙의 통제력,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죠. 그거는 이따 또 살펴봅시다. 자, 당 현종이 있던 시기 중에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당의 세력, 당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당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비단기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를 지원해주러 출발하죠. 이슬람 세력은 탈라스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당나라 군대 또한 이곳에 도착합니다. 당시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고구려 출신 고선진 장군이었습니다. 751년 이슬람과 당 세력이 탈라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당나라 군이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이 비단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이 비단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당나라는 비단기를 상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서양과 교류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지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지술이라는 것은 제작하다, 종이, 지자.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을 제지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만 알고 있는 기술로서 서양 세력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지술이 굉장히 탐이 났죠. 그런데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이때 이슬람에 붙잡힌 중국인 포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포로에는 제지술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이슬람 세력이 중국인 포로를 통해서 제지술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 제지술은 곧 서양으로 전파되어 전 세계에서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절도사 세력이 점점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반란이 발생합니다. 당나라의 분위기를 흔들었던 가장 큰 반란인 안사의 난이 일어납니다. 755년부터 763년까지 발생한 반란이고요. 이 반란의 주인공은 절도사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입니다. 그래서 안록산의 안과 사사명의 사자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 영상에서 보시고요. 안사의 난은 어찌어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 현종과 양귀비, 외척 양국충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후 즉위한 당 황제들은 남은 반란 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절도사로 임명했고요. 그 다음 반란 진압에 도와준 세력들을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상으로 절도사를 임명하면서 절도사들이 통치하는 영토가 당 황제가 담당하는 영토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지방의 군사력과 통치를 절도사에게 대부분 맡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는 절도사의 권력을 더 강화시켰고 얼마나 더 강해졌냐? 절도사가 통치하는 지역은 거의 독립국가처럼 운영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 중앙정부는 계속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 황제와 외척과 황관이 권력 다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앙의 지방 견제가 약해졌고 절도사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부정부패가 발생하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한 황소와 왕선지 등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황소의 난입니다. 874년부터 884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자세한 이야기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의 난 도중의 이야기입니다. 황소의 반란 세력에 절도사 세력도 합류를 하면서 황소의 난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당휘종은 수를 하나 씁니다. 어떤 수냐? 황소 세력에 들어가 있는 절도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절도사 주전충에게 당으로 합류하면 나중에 내가 상을 주겠다라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돌궐족 이극용에게도 당으로 합류하면 자신이 상을 주겠다라고 협상을 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받아든 주전충과 이극용은 당나라의 편에 서게 되고 당 주전충 이극용 연합과 황소 세력이 전투한 끝에 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884년에 황소의 난은 종료됩니다. 황소의 난 진압 이후 당 권력은 두 개로 분열되죠. 역시 앞서서 황제가 약속했던 대로 주전충과 이극용을 절도사로 임명하여 권력을 주었고요. 이로써 당은 크게 주전충 세력과 이극용 세력으로 분열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소종이 황제 자리에 앉았고 당시에 환관 세력이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상 최윤과 당 소종은 손을 잡고 이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이미 이를 알고 있었던 환관 세력이 되려 역으로 공격하면서 당 소종은 패위당하고 최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900년에 환관 세력에 의해 당 성제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죠. 하지만 곧 환관 세력끼리 권력 다툼이 발생했고 이 기회를 잡고자 폐위된 당 소종이 절도사 주전충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응한 주전충의 도움으로 당 소종은 901년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주전충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주전충에게 상을 주어야 했죠.
이 때문에 902년에 절도사 주전충이 당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주전충은 당 소종을 죽이게 됩니다. 904년에 새로운 황제의 당 애종을 주전충이 즉위시키죠. 그리고 3년 뒤인 907년에 당 애종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주전충이 넘겨받습니다. 이로써 당은 멸망하게 되었고 907년 주전충은 후량을 건국하여 황제로 즉위합니다. 후량 태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지방의 절도사들이 주전충이 황제가 되었다면 나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권력 다툼을 일으켰고 이로써 중국은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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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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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빠이빠이.